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해당 종목이 전일 19일 날 이 애널리스트들 상대로 해서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메리츠증권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당 리서치인데 해당 리서치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적정 주가는 45만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셨네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번 기술 세미나는 동사의 양극재와 음극재 기술 개발 로드맵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자료는 아마 추후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해당 자료도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의 양극재 생산 규모는 2030년 100만 톤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밑에 자료를 보면은 현재 23년도는 아직 20만 톤이 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향후 7년 뒤에는 100만 톤을 기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뭐 스펙 변화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에 여전히 프리미엄 평가가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현재 권역별 자체 공급망 기조에서 소수의 음극재 기반 사업을 보유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이 흑연 음극재는 그룹사 간에 연계된 원재료 조달 능력 및 이 가공 능력으로 상품 이상의 이 사업 성과를 시현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렵게 지금 글을 작성을 해놨는데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스코 그룹의 지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 리튬이나 뭐 니켈 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호수나 이 광산에서 캐낸 뒤에 가공을 하거나 폐배터리에서 이제 해당 광물을 추출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제 연계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할 때 이 프리미엄이 붙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고객사와 연계된 이 생산 캐파 기술 로드맵,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업 가치가 44조 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의 전지 소재 중장기 성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 수주 잔고와 그리고 재무 여력, 그리고 그룹사 역량 등의 이 궁극적인 사업 가치가 44조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특히 올 하반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삼성 SDI의 신규 투자 규모 확대의 가능성은 결국에 이 포스코 퓨처엠에게 추가 수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기준 이 수주 잔고 106조 원에서 신규 수주 등으로 사업 성과의 이 상향 조정 시에 이 기존 투자 의견의 상향 가능성의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정 주가는 45만원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딱히 보셔서 뭐 당장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추후에 이제 자료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이 포스코 그룹에서 IR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포스코 I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의 IR 채널이 따로 존재해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2개월 전에 7월 달에 진행했던 이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뭐 밸류데이 이런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고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구독해놓고 올라오는 영상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해두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자료 보시면은 가장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 향후 추가 수주 예상이 되는 고객사 리스트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연도 말고 뭐 2025년도 이런 거는 말고 현재 가장 가까운 기간을 좀 살펴보면은 2023년도 10월 말과 연말 전후 이 가능성이 있는 이 리스트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체 증설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포드, 이 터키에 지어지는 공장 관련해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지금 공매도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7천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에 제가 그 에코프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차 잔고나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나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주식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쇼커버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이번 2023년도 연말에 예상되어 있던 이 고객 리스트의 실제 수주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금이 지금 7천억 정도, 7,700억 정도 있는데 이 자금들이 상환이 되면서 쇼커버링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너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연말 생각하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광석 리튬이랑 그리고 내년에는 이 염수 리튬의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업스크림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현재 생산에 들어간 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은 조업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은 해외로까지 이제 확장할 계획인 만큼 이 포스코 그룹의 장기 성장에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차트랑 그리고 간단하게 수급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세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를 엄청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1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이 구간들을 지지하는 역할, 121선이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121선을 지금 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2차전지 산업이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일부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딛고 반등을 해서 다시 45만원 위쪽으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정말 좋은 추세가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상승만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방으로는 35만원까지는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지 구간을 여러분들이 35만원 구간까지 이렇게 좀 감안을 해 두시고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면 레인지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폭 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35만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위로 회복을 한다면은 45만원 구간 돌파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뭐 1, 2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말에 들어오는 수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투자 전략을 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으로는 당연하게도 개인 수급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 외국인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요 어제랑 그리고 오늘 매도세를 일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측에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이 매도 물량은 대부분 이 투자 신탁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 매수세를 좀 살펴보면은 키움증권이 역시나 압도적이에요. 키움증권이 이제 국내 1위 개인 창구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NH 그리고 메리츠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 있는데, 지금 NH랑 신한을 빼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증권사들을 보면은 점점 이 보유 물량이 축소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앞으로 대응을 하는데 한 가지의 또 추가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리서치 자료랑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번 달 말까지의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미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뭐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제가 어차피 다시 한번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포스코 퓨처엠 영상을 찍을 때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듯 그 투자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